자, 수업 시작하자. 명제 지난 시간에 숙제형법 259번부터 좀 볼게. 자, 전체 집합 이후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 PQR이 각각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이라 하고 P교집합 Q는 P, R 여집합 합집합의 Q는 전체 집합 U라고 했을 때 다음 중에서 차별 명제만 보게서 있는 대로 고르면 되고 있어. 집합사의 포함 관계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이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하고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참이었었지? 누가 더 큰 집합이어야 돼? Q가 더 큰 집합이고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될 때 얘가 참이더라 이런 관계가 있다고 했었어. 쓰는 거인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의 여집합이 P 여집합의 부분집합도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Q 여집합은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이야? Q의 부정. 여기 P 여집합은 P의 부정이라고 해갖고 not Q이면 not P다 이 녀석도 같이 참이 된다더라. 그리고 얘하고 얘가 서로 무슨 관계더라? 대우 명제 관계더라. 여기까지 우리 지향 씨가 설명을 했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조건이 나왔을 때 그 조건을 가지고 진리집합,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그걸 다시 조건으로 옮기는 얘가 자유자재로 되면 그 다음부터 명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문제 나오는 조건을 보니까 P 교집합 Q가 P래. 자, P 교집합 Q가 P랑 똑같더라. 이게 무슨 뜻이야? 누가 더 큰 집합? 따라서 P가 Q의 부분 집합이더라 이런 거 하나 알 수 있게 되고 자, 두 번째 있는 R의 여집합이 Q랑 합집합 되니까 그게 전체 집합이래. 이게 무슨 뜻이니? R씨는 R 여집합 Q도 여집합. 자, 이렇게 했었어. 어떤 녀석의 여집합하고 어떤 집합하고 합집합 때 전체 집합이 나오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여집합이 아닌 얘가 더 작은 집합.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R이 Q의 부분 집합이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봐봐. 이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참인 명제 뭐? P이면 Q이다가 참. 이 녀석의 대우는 뭐야? not Q이면 not P이다. 그러면 R이 Q의 부분 집합이니까 여기서 알게 되는 참인 명제는 뭐야? R이면 Q이다, not Q이면 not R이다. 이 네 가지 명제가 무조건 참이더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보기서체 4개 중에서 하나 찾아주면 되겠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지금 여기 나와있는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했을 때 Q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이 안에 P가 쇽하고 들어가고 이 안에 R이 쇽하고 들어갔을 때 얘네 둘이 이렇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아니면 얘네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포함 관계가 되는지 우리는 그게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P하고 R 사이에는 어떠한 명제도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P하고 R에 가는 거는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고 이 4개 중에서 하나가 답이 될 거야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뜻인 거죠. 이해하셨나? 오케이? 그 다음에 80번. 자, 두 조건 P가 X가 2 이하 또는 6 이상 Q는 -5 이상 A 이하에 대해서 명제 not Q이면 P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양수인 반례가 X는 5일 뿐일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돼 있어. 자, 봐봐요. 여기서 not Q이면 P다가 예를 들어서 참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얼마나 Q야 돼? 이걸 가지고 진리집합을 따지면 not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 P의 진리집합은 P 이렇게 될 때 지금 참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not Q이면 P이다가 거짓이 된다고 하는 이 뜻은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이거 선생님 지난 시간에 필기할 때 설명할 때 썼는데 잘 봐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갈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벤다이어그램은 그래서 Q의 여집합이라고 써. 그냥 이렇게 그려. 꼭 Q를 그려서 그걸 뺀 나머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Q의 여집합이라고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P라는 녀석을 했는데 지금 Q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 안 되는 거니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이랬을 때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는 여기. 즉 다시 말하면 낫Q이면 P다가 거짓임을 보여라. 그러면 그걸 지리집합을 했을 때 Q의 여집합과 P를 봤을 때 Q의 여집합, 차집합, P 여기가 반례가 존재하는 구간이야. 자, 그런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 나오는 요 녀석은 Q니까 이 녀석을 not Q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5 이상 A 이하가 아니다가 되기 때문에 not Q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아, 그럼 봐봐 이제 수익선에 표시하자. 일단 P는 여기 2 이하 그 다음에 Q는 요 X도 여기 6 이상 여기 왜 5니? 뭐예요? A라고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자,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대. 그럼 마이너스 5가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여기가 지금 Q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런데 봐봐. Q의 여집합이 지금 이건 거잖아. 나 Q가. 근데 얘가 이 흰색 안에 쏙 하고 들어가면 즉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면 흰색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참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밖으로 빠져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포함되지 않아서 얘가 거짓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만족하는 정수 A가 5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5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 뜻이야.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값이 지금 현재 A란 말이야. 그럼 A는 또 어떻게 돼야 되겠냐? 5보다 작아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A가 막 한 3층까지 갔어. 3부터 시작하면 이 안에 또 5 말고 4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찾을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생길 수 있지. 됐지? 지워도 되지? 자, 그다음 87번 볼게. 자, 전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에 대해서 집합 1, 2, 3, 4, 5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X는 A의 원소이다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 할 때 있어. 자, 봐라.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어떤이라는 얘기할 때 모든이라는 말이랑 어떤이라는 말은 일단 뭘 만족한다고 했었지? 이 말이 붙으면 조건이었던 녀석을 명제화시킨다라고 했었어. 자, 그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예제를 들었었지. 전체 집합 U가 1, 2, 3, 4일 때 X인 U에 대하여 X가 U의 원소인데 X가 3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을 모았어. 뭐가 있니? 이걸 만족하는 X가 뭐 있어? 1이랑 2가 있잖아.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해주는 지리집합이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썼단 말인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현재 여기 있는 얘는 참도 되기도 하고 거짓도 되기도 하는 조건이라는 녀석이에요. 조건은 참도 됐다가 거짓도 됐다가 하는 녀석. 그런데
여기 있는 얘가 모든 x인 u에 대하여 x가 3보다 작다가 되거나 혹은 어떤 x인 u에 대하여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식인데 앞에 모든이 붙었거나 어떤이 붙었을 때였었어. 그지?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값이 지금 뭐야? 얘도 똑같이 1하고 2밖에 없는 거지. 근데 모든이란 말이 붙었을 때는 언제 참이라고? 전체 집합이 될 때만 참이라고. 그래서 이 녀석은 거짓이 명제로 바뀌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어떤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랬지? 이메일 그건 모든이고 존재한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야, U 전체 집합 U에 포함되는 원소 X인데 X가 3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말했을 때 존재해? 안 해? 존재했잖아. 그래서 이때는 참인 명제가. 즉 어떤이란 말이 붙거나 모두이란 말이 붙었을 때는 원래는 조건이었던 녀석을 명제로 바뀐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표를 이렇게 그려줬어. 자, 여기 모든이란 말이 붙을 때 혹은 어떤이란 말이 붙을 때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경우. 자, 모든은 언제 참이라고? 진리집합이 뭐랑 똑같을 때? 전체 집합하고 똑같을 때만 참. 그리고 얘 전체 집합하고 다르면, 즉 전체 집합보다 하나만 부족해 되면 무조건 거짓이다라고 했었고, 어떤 이란 말은 언제 참이라고? 이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야. 그 이 진리집합이 공집합일 때만 거짓으로 보겠다 이런 뜻인 거지. 깜짝이야. 담배 끓인 줄 알았다. 사이즈가 딱 담배인데. 자, 그럼 봐봐. 집합 1, 2, 3, 4, 5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어떤이란 말이야. 그럼 뭐지? 언제 참이라고?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야. 근데 어떤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뭐랬지?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A라고 하는 이 집합에 1, 2, 3, 4, 5 중에 하나만 존재해도 되겠다 이 뜻인 거잖아. 오케이? 그때 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 될 거지. 그건 무슨 뜻이야? A에는, 자 다시 잘 들어봐. A에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있어도 이 어떤 말에 붙었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 된다. 근데 그게 거짓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야 거짓이겠냐? 1, 2, 3, 4, 5를 한 개도 안 가져야 되겠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거짓이 되도록 해라 이 뜻은 이 A라고 하는 집합은 1, 2, 3, 4, 5를 절대로 갖지 않는 전체 집합 6의 부분 집합이면 되겠다. 그래서 2의 전체 10개의 원소에서 5개를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32개가 가능할 거야.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가능한 게 있어. 그게 뭐야? 여기에 공집합이 아닌 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그래서 여기서 공집합이 되는 경우 한 개를 빼서 31개더라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지. 됐나? 그 다음이 90번. 자, 실수 x에 대한 조건 이렇게 돼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3k 제곱 이 2k-3보다 크다가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7판. 모든이란 말이 붙어 있어. 근데 그게 참이 되고 싶어. 언제 참이야?
전체 집합일 때 여기서 전체 집합이 뭔데? 여기서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부등식을 좀 다시 쓸게. 자, x제곱 플러스 4k에 x 플러스 3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의 해가 뭐여야 된대? 얘가 모든 실수를 해로 갖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우리 고등수학 3에서 2차 부등식 배울 때, 자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럼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x가 만나는 교점이 2개인 경우, x가 만나는 교점이 1개인 경우, x가 만나는 교점이 없는 경우. 자 얘가 항상 참일 거야. 자 1번, 2번, 3번 뭐? 2번하고 3번을 같이 묶어놓은 게 되겠지. 아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자 4분의 d가 4k 일어나서 2k 제곱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럼 얘가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이라고 인수가 되기 때문에 k 값은 1부터 마이너스 3까지 최대값, 여기는 얘가 최소값. 그럼 답이 구해질 거야?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야.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93번. 자, 봅시다. 다음 조건 만족하는 상수 PQRS에 대해서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S의 값을 구하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A 절대값이 1보다 작다가 성립하다고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가 P 이상 Q 이하이다.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A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가 R부터 S까지이다. 이때 PQRS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자. 지금 거기 나오는 가하고 나에서 차이점이 뭐야? 그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하고 나의 차이점이 뭐야? 모든하고 어떠냐? 모든과 어떠냐? 요거는 차이점이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모든은 언제 참이라고? 전체 리터일 때.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얘를 풀게 되면 x가 1 플러스 a보다는 작고 a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거든. 근데 어차피 얘를 푸나 얘를 푸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가가 참되려면 여기 a 마이너스 1 여기에 a 플러스 1이 되고 이 안에 0부터 1까지가 시작하고 들어갈 때 이때가 참해. 모든이 붙었을 때는 이때가 참해. 근데 내가 어떤 원소 참여했지? 만족하는 게 한 개 이상만 있으면 돼. 그래서 잘 봐. A 값이 만약에 한 마이너스 10쯤 되면 여긴 마이너스 11이고 얘는 마이너스 9가 되지. 그럼 이 끝이 어딘가 이렇게 여기서 쭉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A 값이 점점 커지면 여기 내가 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 거야. 맞지? A 값이 커지면 뭐 예를 들어서 A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면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4까지가 더 오른쪽으로 왔을 거야. 그런 식으로 점점 오다가 이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겹치는 게 한 개 이상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 참이야. 존재하기만 하면 참이라고 쓰니까. 그래서 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되는 순간까지 참이 되겠지. 그러다가 더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참이 돼야 안 돼? 안 되더라 이런 뜻인 거야. 어떤 때 이렇게 되고 모든 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하고 얘 답이 달라져.
얘 학교 시험에 꽤 자주 나온다. 서술형으로. 얘하고 얘 똑같이 준 다음에 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때는 a-1이 0보다 작은 게 그리고 a 플러스 1이 1보다 큰 게. 그럼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되고. 자, 여기는 얘가 지금 a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럼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돼요. 그러면 그게 지금 이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상황을 따지면 a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으면 돼요. 그럼 얘를 동시에 만족하게끔 되는 건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a 값이 크고 2보다는 작겠다. p, q, r, s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란 말이 붙었을 때랑 어떤 이란 말이 붙었을 때랑 똑같이 생겨서 그 하나만 차이야. 딱 얘 한마디 차이로 나머지 다 똑같잖아. 그랬을 때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너희들이 모든 이란 말이나 어떤 이란 말에서 딱 걸려갖고 여기서 모든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얘는 어떤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그게 눈에 걸려야 돼 이제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든이 나오든 어떤이 나오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이 317번. 자, 3번 문법이네. 자, 볼게.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 Q, R에 각각 세 조건 P, Q, R의 진리 집합이고 세 명제 P면 Q이다, not P면 Q이다, not R이면 P이다가 모두 참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봐봐. P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럼 진리집합 사이에 P하고 Q하고 누가 더 큰 집합? Q가 더 큰 집합. 그 다음에 자, not P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럼 이때는 뭐하고 not P의 진리집합이 뭐야? P의 여집합하고 누구하고? Q하고 누가 더 큰 집합이야? 뭐라는 잠깐 여집합 Q가 왜 나와? 문제도법 아니고? 여기 그냥 Q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럼 잘 봐, 얘들아. P하고 P 여집합, P하고 P가 아닌 애하고 합쳐버리면 뭐가 나오냐? 전체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P도 Q의 부분집합인데 P가 아닌 것도 Q의 부분집합이야.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이 Q는 전체 집합 U하고 똑같을 것이다. 자, 그 다음 여기 나온 예를 보니까 R의 여집합하고 P하고 왔을 때 P가 더 큰 집합이겠네. 여기서 묶어보면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고 P는 다시 Q의 부분집합인 거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not R이면 P이다, P이면 Q이다. 그래서 3단 논법으로 가게 되면 not R이면 Q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명제가 생기도 할 거고 얘네들을 순서를 반대로 바꾸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이 녀석의 다시 여집합인 거니까 R의 부분집합이더라.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not P이면 R이다. 3단 논법에 의해서 not Q이면 R이다. 이런 걸 만들 수 있겠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 의해서 not P이면 Q이다. 이 녀석의 대우 명제로 not Q이면 P이다. 이 문제에서 만들 수 있는 참 명제 다 쓴 거야.
자, 그런데 보니까 보기에서 진리집합 사이 관계가 있네. 그럼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 맞나? 예. 맞지? 기억치 않아? 자, R에서 P의 여집합을 빼겠대. 그럼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R이 P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니? 이걸 묻는 거야. 돼? 자, R이 P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니? 안 되잖아. 리은 틀렸네. 자, 그 다음 아까 Q가 뭐랬지 우리? 전체 집합. 그럼 D가 얘가 전체 집합인 거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되겠지. 이렇게 찾아가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318번은 같은 문제인 거니까 생각하고 319로 갈게. 자, 전체 집합 U에서의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하자. 세 명제 P면 Q이다, R이면 not Q이다, not R이면 P이다가 모두 참일 때 옳은 것을 복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 자, 봅시다. 마찬가지 얘들을 묶어. 지금 얘하고 얘가 보니까 뭐가 똑같이 있냐? Q가 똑같이 있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쓰니까 P이면 Q이다가 됐어. 근데 잘 봐라. 얘의 대우 명제가 뭐야? Q이면 not R이다. 그럼 Q이면 not R이다. 그럼 여기서 진리집합 사이 관계는 P가 Q의 부분집합, Q는 R 여집합의 부분집합. 수서방으로 바꾸면 R은 Q 여집합의 부분집합, Q 여집합은 다시 P 여집합의 부분집합. 자, 그 다음 이제 얘하고 묶어보니까 바로 나오네. not R 이면 P이다, P이면 Q이다. 그러면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고 P가 Q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잠깐만 잘 봐. 이 상황에서 보면 P가 R 여집합의 부분집합을 써도 되지. 맞지? 그런데 R 여집합이 또 P의 부분집합이네. 맞아? 그럼 얘하고 얘에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야? P랑 R의 여집합은 같은 집합이다. 그런데 봐, R하고 P 여집합하고 어떻다고? 여기서 P하고 R 여집합하고 어떻다고 지금? 같다고. 그럼 이 가운데 껴있는 Q는? 같아야지. 자,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이제 기억을 해보자. 자, Q는 P의 부분집합이래. 보자, Q는 P의 부분집합 맞니? 자, 어차피 P하고 Q하고 같은 집합인 거 기억 참이겠네. 자, 그 다음 봐봐. Q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니라고 했어. 자, 그럼 얘네들을 봤을 때 얘네들이 서로 같잖아. 그럼 Q 여집합하고 R하고는 어떨까? 얘를 여집합시키고 얘를 여집합시킨 거니까 같을 거고 P의 여집합도 같을 거다 이 뜻인 거야. 그럼 같은 녀석인 거니까 Q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다 찾으면 되겠다는 뜻이지. 자, 그 다음 P하고 R 여집하고 좀 서로 어때? 같단 말이야. 그럼 잘 봐봐. P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같기를 R의 여집합이야. 그 전체 집합이 있다 치자. 그럼 R은 어디 있어? 얘가 지금 R의 여집합인 거잖아. 그럼 R은 어디에 있어?
얘를 뺀 나머지 여기 밖에가 지금 R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럼 P하고 R하고 교집합시키면 뭐가 나와야 돼? P하고 R하고 얘하고 이 지금 하얀색 요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하고 공통인 부분이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럼 P하고 R하고 교집합이 공통이 하나 없다더라? 얘도 참된다는 얘기. 아, 그럼 얘는 답이 5번이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인 거예요. 자,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는 부분은 조금 빡세. 그래서 집합사회 포함관계 해갖고 주어진 걸 가지고 다 변화를 만들어서 그거에 세팅된 걸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그게 쉽지 않아. 23번으로 가봅시다. 어? 23번 누가 읽는 이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거 수업편 예제 해주지 않았냐?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대응명제? 그럼 n이 홀수면 n제곱도 홀수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 여기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 아마 2k-1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면 칠파. 만약에 자연수 중에서 홀수를 다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쓸래? 불러봐. 1, 3, 5, 7, 9 이렇게 가겠지.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은 2k-1을 썼을 때 k에다가 뭘 넣어야 얘가 1 나오겠니? 1을 넣어야 1 나오겠지. 그래서 이때 k는 자연수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2k 플러스 1이라고 써서 k에다 뭐 넣어야 여기서 1 나오냐? k에다 뭐 넣어야 얘가 1 나와? 0 넣어야 되는 거. 그래서 k는 0 이상인 정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자연수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가에는 2k-1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거 괄호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2k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2k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이거 학교에서 장난질을 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가 2k 마이너스를 들어가시면 돼. 나는 그냥 갖다가 제곱하시면 되는 거. 이해되셨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연수에 대해서 325번 n제곱 플러스 2가 3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이다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주어진 명제에 대우 자연수에 대해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 플러스 2는 3의 배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보이면 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똑같아. n이 지금 3k 플러스 여기 보면 여기 플러스니까 k는 0 이상의 정수라고 되어 있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기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이런 뜻인 거라고 아까 2k-1, 2k 플러스 1처럼. 이해돼? 자, 그랬을 때 n제곱 플러스 2는 3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인데 그럼 얘를 만약 전개하잖아. 그럼 9k 제곱 플러스 6k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4 이라 쓸 수 있지. 그지? 좀 잘 봐. 여기 있는 얘를 3으로 묶어. 그랬더니 3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라 쓸 수 있잖아. 됐나요? 잘 봐라. 어찌됐건 k는 정수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돼? 정수야 얘도. 그러면 3 곱하기 정수면 뭐야? 3의 배수. 아, 그래서 얘를 가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고 3으로 묶어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아, n제곱 플러스 2는 3의 배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밑에 칸 볼 것도 없이 밑에는 아마도 이렇게 돼 있겠네. 두 번째 n이 3k 플러스 1에 마찬가지 k는 0 이상인 정수라고 돼 있을 거고 그러면 똑같이 n제곱 플러스 2는 여기 3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2가 돼서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 플러스니까 플러스 6 3으로 묶었더니 3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 여기는 얘를 정수인 거니까 이만큼의 3의 배수겠구나 라고 아마 돼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나가 되어 있든가 하겠지.
오케이. 되셨나? 오케이.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 플러스 2가 3의 배수이다가 참이 됐으니까 이 녀석의 대우명제인 n제곱 플러스 2가 3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이다가 참이더라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진도 좀 나갈 텐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살짝 리뷰를 좀 하자면, 자, 우리는 지금 명제라는 단어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명제의 시작은 수학적 문장이라고 했고, 수학적 문장이라는 게 뭔가 대단히 특별한 게 아니라 수학 내용을 포함한 뭐 말로 된 거든 식으로 된 거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수학적 문장을 한다고 했었단 말이지. 그 수학적 문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조건, 또 하나는 명제. 조건이라는 녀석은 참도 됐다가 거짓도 됐다가 x의 값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땐 참도 되는데 뭘 넣었을 땐 거짓도 되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건이라 불렀었고, 명제라는 녀석은 항상 참만 되거나 항상 거짓만 되는 녀석을 우리 명제라고 한다고 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조건하고 관련된 게 방정식. x에다 뭔가를 집어넣으면 참도 됐다가, 그러니까 해를 대입하면 참이 되고 그게 아닌 값을 대입하면 거짓이 되는 거니까. 근데 명제랑 관련된 건 뭐였었어? 항상 참인 등식해서 항등식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부등식 중에서 우리는 그냥 부등식이라고 배웠었지만 원래대로라면 조건 부등식, 참도 됐다가 거짓도 됐다가 하는 그런 부등식이었었고, 그 다음에 항상 참인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 한다 이라고 해서 다음 다음에 공부할 거라고 했었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라고 해서 P이면 Q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의 배수 2면 4의 배수 2다 참이야 거짓이야? 자, 2의 배수 2면 4의 배수 2다 참이야 거짓이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너희들이 모든 학생들이 다 참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고 했었어. 얘가 참이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지리집합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지금 이 P에 해당하는 게 2의 배수고 Q에 해당하는 게 4의 배수야. 그럼 2의 배수가 많아 4의 배수가 많아? 2의 배수가 많아. 그러니까 이거 성립하지 않는 거죠.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라면. 반대로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라고 하면 참되더라 해서 이렇게 무조건 진리집합 가지고 참거짓을 따져라 이런 얘기 했었어.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었던 게 뭐를 예를 들었었냐면, A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0 이면 곱 A, B는 0이다.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그럼 생각을 해봐봐.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밑에 뭐라 쓸 수 있니? A가 0, B가 0. 이 사이에 AND로 묶어, OR로 묶어. 여기서는 AND로 묶어. 근데 여기서는 A가 0, B가 0. 여기서는 AND로 묶고 OR로 묶어. 여기는 OR로 묶는단 말이야. 선생님이 그리고 AND가 나오면 집합 사이에 뭘 따지라고? 교집합이어서 또는이 나오면 합집합이었어. 그러면 교집합이 크냐? 합집합이 크냐? 합집합이 크지. 근데 얘가 더 큰 집합이어서 이 녀석은 참인 명제가 된다더라. 이렇게 따지라고 예를 들었었어. 오케이. 자,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좀 더 했지만 그리고와 또는. 그래서 그리고의 부정은 뭐였었지? 또는이었었고, 부정은 따로 안 했구나.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라고 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집합에서 배웠던 그 드모론 법칙 얘기했었지. 자, P 그리고
Q라고 한 녀석의 부정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얘의 진리집합 라지 P, 여기 나오는 얘의 진리집합 라지 Q, 그 다음에 그리고 오면 뭐라고? 교집합. 교집합, 그리고 부정이니까 전체의 여집합이라고 썼단 말이지. 그럼 드모런 법칙에 의하면 얘는 P의 여집합, 합집합의 Q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썼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P의 여집합 뭐의 진리집합이야? 나? P. Q의 여집합 뭐의 진리집합이야? 나? Q. 합집합이면 또는으로 바뀌어서 아 얘가 같은 뜻이. 즉 P 그리고 Q의 부정이면 not P 또는 not Q더라. 얘네들이 드모르간 법칙하고 이 그리고 또는하고 부정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녀석이더라. 이런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어. 맞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이라는 녀석과 어떤이라는 녀석을 했단 말이지. 자, 모든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임의의라는 녀석을 했었고, 여기 나오는 이 어떤을 다른 말로 바꾼다고 뭐랬지? 존재한다. 존재한다가 영어로 exist잖아. 그래서 이 어떤이라고 하는 저 녀석의 수학 기호가 고등학교 때 안 나오지만 이렇게 써. 알파벳 E, 대문자 E, 그 뒤집어놓은 게 저 기호예요. 그래서 exist라고 하는 존재한다는 말로 바꿨을 때 존재하는구나, 참 존재 안 하는구나, 거지 이렇게 따지면 된다고 썼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 문제 풀 때 썼었지만 그 표를 그려서 여기 참, 거짓, 여기 모든, 여기는 어떤, 진리집합이 전체집합 유형과 같을 때 참, 진리집합이 전체집합 유형과 다르면 무조건 거짓. 어떨 때는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 이 진리집합이 공집합일 때만 거짓, 이런 얘기에서 나는 뜻이야. 맞지? 다 했던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대우명제라고 해서 P이면 Q이다가 있다면, 얘가 원래 명제라면 역명제라는 걸 공부했었지. 얘네 둘이 서로 왔다리 갔다리 관계가 돼서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Q이면 P이다로 쓰게 되면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 역의 관계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순서를 바꾸는데 그냥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각각을 부정해서 not Q이면 not P이다로 바꿨을 때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대우 관계라고 했었어. 근데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또 대우 관계를 찾게 되면 얘가 not P이면 not Q이다 라고 만들 수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또 얘하고 얘 둘이 서로 역의 관계더라 이렇게 만나있었지. 자, 그래서 이 대우명제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는 대우명제 증명법 이라고 해서 원래 명제가 조금 증명하기 어려울 때 얘를 대우명제를 바꿔서 증명한다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했던 예제가 자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를 예로 들었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나 이거 안 써도 돼. 자, n제곱 짝수니까 n제곱은 2k라 썼어. 그러면 n은 뭐가 돼? 루트 2k가 되는데 얘가 자연수가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있냐? 없냐? 없잖아. 그래서 쟤를 케이스 분류해서 다 했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귀찮고 불편하니까 이 녀석의 대우명제를 써서 자, 결론을 내려다가 부정해. n이 짝수가 아니래. 무슨 뜻이야? 홀수면. 그래서 n이 홀수이면
n 제곱이 짝수가 아니라 n 제곱이 홀수이다. 이렇게 증명하자고 했었지. 그러면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증명 n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2k 마이너스 1에 놓으면 k는 자연수라고 할 수 있고, 뭐 얘를 만약에 n을 2k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얘는 k는 0 이상인 정수라고 말해도 된다고 했었고, 뭐 그거는 k 값의 범위를 주는 거에 따라서 2k 플러스 1이냐 2k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결정된다고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데려다가 뭐가 됐든 제곱해. 그러면 2k 플러스 1을 제곱하면 얘가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그럼 얘가 2로 묶이면 2k 제곱 플러스 2k 해놓고 뒤에 더하기 1. 오? 2 곱하기 자연수니까 이만큼이 2의 배수, 즉 짝수. 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아 얘는 무조건 홀수겠구나. 따라서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대우명제인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이다가 참이더라. 이렇게 한 녀석을 우리는 대우명제 증명법이다 라고 해서 저 대우명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우명제라는 걸 배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오케이? 자, 오늘 진도 나갈 것 많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리뷰라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동그라미 12번으로 가봅시다. 자, 귀류법이라는 녀석 증명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증명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증명이라는 게 있고 간접 증명이라는 게 있어.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다 간접 증명이야. 근데 이 간접 증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게 대우명제 증명, 그 다음에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원을 공부할 때 공부하게 되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두 가지를 고등학교 때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들 중에서 이 대우명제 증명을 배울 때 지금 하려고 하는 저 귀류법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추가로 배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고등수학 하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얘는 수원에 나오는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귀류법이 뭐냐면, 이 귀류법이라는 녀석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임을 밝히는 증명 방법.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있다더라. 이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뭐냐면,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고 하는 요 녀석을 증명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얘는 루트 2가 가정이고 결론이 무리수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귀류법이라는 녀석은 뭐를 부정해? 결론을 부정해.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뭐라고? 무리수이다. 그러면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 라고 해놓고 뭔가를 해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깐만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것들이 발견됐네. 그럼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그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그러니까 무리수가 맞는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걸 귀류법이라고 하겠다 이런 친구. 자 그러면 자 루트 2를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라 가정하자. 무리수가 아니라고 할 거니까. 그럼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했단 말이지. 그러면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서 루트 2는 P분의 Q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P하고 Q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 하자. 즉 기하분수를 나타내겠다 이 뜻이야. 유리수니까. 너희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유리수의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 즉 자연수분의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다 했단 말인 거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봤어. 그러면 Q는 루트 2P라고 쓸 수 있지. 맞지? 자, 이 녀석의 양변을 제곱해봤어.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겠나? Q의 제곱은 2P의 제곱이래. 자, 여기서 칠판 보니까 우변이 2 곱하기 무언가의 제곱인데 어찌됐건 얘가 자연수잖아. 그럼 2 곱하기 자연수니까 우린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이 얘가 뭐야? 무조건 짝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Q의 제곱이 짝수이다. 근데 Q의 제곱이 짝수이면 따라서 Q도 뭐가 돼? 짝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사실은 원래 증명을 풀로 다 하게 되면 여기서 왜냐하면 해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리뷰했던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증명할 건데 이 녀석의 대응명제로 바꿔서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를 증명해서 쭉 쓴 다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얘가 성립하는 거야 라고 쓰는 게 풀 증명이라는 얘기야. 엉덩이 좀 띄고 하세요. 아우 끔찍. 오케이. 자 그러면 Q가 짝수래. 그러니까 우리 Q를 또 뭐라고 할 수 있어? Q는 2 곱하기 K라 쓸 수 있고 짝수니까. 됐나요? 그러면 자 봐라. 여기다 넣어볼 거야. 그럼 Q가 뭐야 지금? 2K니까 갖다 집어넣어서 제곱하면 어떻게 돼? 4K의 제곱은 2P의 제곱이라 쓸 수 있고 그럼 얘가 P의 제곱은 2K 제곱이라 쓸 수 있지. 맞지? 별로 여기까지 어려운 거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P 제곱이 뭐야? 짝수가 돼. 이므로 또 뭐가 돼? P가 짝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생겨? 야 처음에 P하고 Q가 뭐랬니? 처음에 P하고 Q가 뭐랬어? 서로 소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P도 짝수 Q도 짝수. 그럼 서로 소가 돼? 안 돼? 적어도 2라고 하는 공약수는 가질 거 아니야. 둘 다 짝수가 됐기 때문에 P하고 Q가 서로 소임에 처음에 서로 소였는데 그 녀석의 모순이 발견됐지. 자 뭐라고 시작했으니까 루트 2를 뭐라고 놓고 유리수라고 놓고 시작했더니 뭐 어떻게 됐어?
모순점이 발견됐어. 그럼 루트이가 유리수라는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따라서 루트이는 뭐가 된다?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걸 규율법이라고 불러. 오케이? 자, 그래서 모순이다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준다는 뜻이야.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2학기 개학을 하고 나면 이 고등수학 하에서 집합 그리고 명제에 가서 명제에서 증명을 배우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교과서 혹은 학교에서 주어지는 프린트에 대우명제 증명과 규율법 증명들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얘가 학교 시험 문제 100% 출제되거든. 둘 중에 하나가. 근데 이렇게 나와. 잘 들어봐. 지금 여기서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증명했지. 학교에서도 얘를 가지고 만약에 한다.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야. 그럼 이걸 수업해줬어. 근데 시험 문제에 서술형으로 내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규율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10점.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라고 숫자를 바꾸잖아. 그러면 다음은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잘 써 넣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주는 증명은 일단 무조건 외워놔야 돼. 그럼 똑같이 우리 좀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라고 하는 이 녀석을 대우명제 증명을 했지.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해줬어. 그럼 얘가 시험지에 낸다면 서술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얘를 조금 바꿔.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이다. 이 녀석을 대우명제도 증명할 수 있거든. 그럼 얘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가나다라에 알맞게 써놓은 것을 골라라. 혹은 서술형으로 가나다라에 알맞게 쓰시오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게 되는 이 대우명제 증명의 규율법이든 무조건 외우시면 일단 한 문제 내면 두 문제 먹고 들어간다는 뜻인 거야. 나중에 2학기에 대해서 시험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오케이? 그런 거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 하면 되는 식구야. 그래서 우린 이런 걸 규율법이라 부르면 돼. 알아. 표정 분명히 저 새끼가 한국말로 찌그리고 있는데 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내 귀에 안 들어와. 그지 수찬아. 그지? 뭘 아냐. 뭐 대답을 왜 망설여? 너 지금 이거 이해했어? 뭐래? 거의 다 이해. 뭐래? 뻥치지 마. 어?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제 문제 무조건 출제가 되는 여기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게 있어. 이 고등수학 하를 공부하고 나서 명제를 공부하고 나면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배우게 되는데 얘를 무진장 헷갈려. 사실은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거 무진장 헷갈렸어. 그래서 사실 외웠거든 그냥 통으로. 근데 그러다가 대학교 때 이거구나. 왜냐면 대학 때 이걸 배우니까.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외우지 않아도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그것들 알려줄 테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잘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단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 활용을 해야 돼. 자, 일단 이렇게 시작하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알게 된 사실이 뭐야? 일단 진리집합은 무슨 관계예요?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 P가 Q의 부분집합. 근데 얘를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었지? Q의 여집합이 P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됐었고, 그럼 얘를 가지고 또 참인 명제를 만들면 뭘 만들 수 있었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더라.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계더라? 대우명제 관계더라까지 공부한 거였어. 그런데 여기 있는 얘랑 똑같은 뜻이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말이 주어지면 이 위에 있는 말을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근데 또 똑같은 말이기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 말도 다 여기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얘는 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헷갈려요. 자, P는 Q가 되기 위해 충분하다. 봐봐. P, Q 이렇게 한번 해볼게. Q를 한솔고 학생이라고 하고 P는 한솔고 1학년 학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P에 있는 학생 중에 아무거나 딱 아무 학생 한 명을 딱 잡았어. 그럼 얘는 한솔고 학생이다. 돼야 안 돼.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그런 경우에 충분 조건. 근데 이 Q 안에 있는 놈을 한 놈을 딱 잡았어. 그랬을 때 그 놈은 무조건 얘가 된다더라. 돼야 안 돼. 2학년일 수도 있고 3학년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1학년이라는 조건 한 가지가 더 필요하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해 라고 해서 필요 조건이 여기 있는 거지. 근데 여기 나오는 얘는 누가 됐든지 간에 잡아내면 이 안에 무조건 들어가기에 충분할 거야. 당연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충분 조건을 말하는 건데 이게 말장난 같아갖고 졸라 헷갈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웬만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내용이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은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우리는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만든 사자성어 하나를 외울 거야. 사자성어 주, 충, 밭, 필이라고 하는 이런 사자성어 하나를 외울 거야. 얘가 무슨 뜻인지만 아는 상태에서 따라가면 무조건 다 맞아요. 자, 주어가 뭐니? 은는이가 앞에 있는 게 주어야, 그지? 은는이가. 니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 는, 이, 가. 앞에 있는 애들을 주어라고 한다고 다 배웠잖아. 그 주어가 잘 들어. 주면 충분 조건이고 받으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할 거야. 근데 주고 받는데 뭘 주고 뭘 받느냐 라고 했을 때 준다 혹은 받는다라고 하는 이 대상은 화살표를 뜻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여기 있는 얘 중에서 주어가 누구야? P가 주어지. P가 주어고 충분 조건이 나왔어. 근데 여기서 충분 조건 나오면 준대 받는데. 준대. 그럼 봐봐. P가 준대. 화살표. 나머지 하나에다 갖다 쓰면 된다. 이런 의미야. 그럼 다시 봐봐. 얘를 가볼게. 얘. 여기서 주어가 누구야? Q야. 그지? 근데 여기서 뭐야? 필요 조건이잖아. 필요 조건이면 어떻게 된다고? 받는다고. 그럼 Q가 받았잖아. 화살표.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올게. not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 그 나왔다 치자. 자, 그럼 필요 조건이면 줘, 받아. 받는데 누가? 주어. 여기서 주어가 누군데? 나다. not R이 준다고 받는다고? 받아. 뭐를? 화살표를 받는다고. 화살표. 그럼 화살표를 받아. 이제 안 쓴 게 뭐 있어? Q. 여기다 Q 갖다 쓰면 아, 이게 참여 명제라는 뜻이야.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 잘 봐. 그럼 여기까지 찾았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그 뭐야? 진리집합 사이 관계 만들자. Q가 R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R은 다시 Q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R은 다시 not Q이다가
참인 명제야.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서로 대응 명제야. 다 한 묶음이란 뜻이야. 자, 한 가지 더 볼게. 자, S는 P,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핸드폰들 다 가방 속에 넣으세요. 가끔 보면 수업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막 수업하고 선생님 왜 저 엄마한테 전화 받아도 되나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부모님이 아셔 모르셔? 아시잖아. 근데 네가 전화를 받아. 그럼 더 이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화하기 넣어놓고 자 봐. S는 not P기의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충분 조건이면 주는데 받는데 충분 조건이면 주어 받아. 충분 조건이면 줄 거야. 누가? 주어가. 그 여기서 주어가 누구야? S가 주어야. 누구한테 줄 거야? not P한테 뭘 줘? 화살표를 줘. 그럼 얘가 참인 명제다. 이렇게 찾으면 무조건 다 맞아.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 없어 얘가. 이 네 글자만 기억하면 돼. 충분 조건 필요할 거야. 알겠나? 물론 이제 이걸 찾아놓은 다음에 문제에서 답을 구할 때 이제 얘를 S가 P 여집합의 부분집합, 그럼 다시 P는 S 여집합의 부분집합, 그럼 P이면 not S이다. 뭐 이런 걸 찾아서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해석해 가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찌 됐건 이 주어진 조건에서 얘를 못 찾으면 얘는 당연히 못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이 네 글자는 무조건 된다는 뜻이거든. 오케이? 됐나? 그런 거기 때문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할 때는 요만큼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좀 있어. 여기다 로마자 1번을 한번 쓸게. 로마자 2번으로 가서 우린 좀 전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걸 배웠는데 여기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래. 그럼 무슨 뜻이겠냐?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돼. 그럼 잘 봐봐. 이게 무슨 뜻인 건지 봐봐.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말이 딱 나오면 얘는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야.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야.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돼.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이 나오는 얘를 참명제로 바꾸자. 지금 여기 뭐가 나왔어? 필요 조건 나와서 충분 조건 나왔어. 필요 조건. 그럼 줘 받아. 받아 누가? 주어가 누군데? P잖아. P가 받아 누구한테? Q한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밑에 있는 녀석은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 충분 조건 나오면 주어 받아. 준대 누가? 주어가 P니까 P가 줄 거야. 그치? 누구한테? Q한테. 그럼 여기서는 만족하면 P이면 Q에다가 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를 지리집합사의 관계로 가게 되면 누가 더 큰 집합? 위에 거는 P가 Q보다 큰 집합인 거잖아. 근데 밑에 거 P가 Q의 부분 집합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야, 근데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무슨 뜻? P하고 Q하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면 P이면 Q이다가 참, Q이면 P이다도 참. 그러면 진리집합사의 관계는 P하고 Q는
같은 집합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양쪽 다가 왔다 갔다가 되는 그런 녀석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은 뭐만 기억해라? 네 글자 뭐만 기억해라? 주춤법만 기억해라. 주면? 주면 뭐라고? 충분. 받으면? 필요면? 필요면 줘 받아. 충분이면? 충분이면 뭐라고? 충분이면 줘 받아. 필요면? 그거는 그건 딴 거 다 필요 없어. 필요 충분 조건은 이거는 다 풀리고. 아시겠나? 오케이. 자 오늘 설명할 건 진도가 많이 없어. 여기까지 오늘 설명할 건 다야. 그럼 지금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유형 16번까지 숙제 썼나? 그러면 17번부터 시작해서 유형 25번까지 대표 문제들을 일단 하나씩 풀어봅시다. 그런 다음에 좀 이따 나하고 칠판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오케이? 자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 대표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 326번부터 보게 되면 유형 17번에 아까 했던 거지. 루트가 무리수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귀립법으로 가는 거니까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 라고 해서 가에 뭐가 들어가야 돼? 유리수가 들어가고 유리수라 가정하면 유리수의 정에 의해서 루트 2는 n분의 n 단 m과 n은 뭐인 자연수? 얘가 기하 분수해야 되는 거니까 서로 소인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이 녀석을 제곱하 아니면 곱한다면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n 제곱이 뭐니까 자, n 제곱은 2 곱하기 뭐잖아. 그럼 n 제곱이 뭐가 돼야 돼? 짝수. 저기 1등속이야 그냥. 저기 누구 빌 틈이 없어. 그냥 한 놈 빠지면 한 놈 들어가고 한 놈 빠지면 한 놈 들어가고. 자, 짝수이므로 n도 짝수이다. 그래서 n이 2k라고 대입하면 이렇게 해서 밑에 칸으로 가니까 또 m제곱이 뭐니까 짝수이므로 m도 짝수이다. mn도 짝수이므로 뭐라는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증명한다고 했었어. 그지? 아까 했던 거 고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귀류법의 한 예제야. 귀류법 집 뭐야 증명. 귀류법의 증명 한 예제인 거니까 이렇게 하고 루트 3이 무리수를 증명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인 건데 나중에 이거 바로 나오네. 한번 해보시면 풀 수 있을 거고. 자, 집합을 이용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어디에 있어? 다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나오면 뭐만 기억해라? 네 글자 뭐? 주충 받필. 충분이면 줘 받아. 필요 조건이면 받는다. 누가? 주어가 뭐를 화살표를. 그러니까 주고 받는 대상은 무조건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애가 받는 애, 이쪽에 있는 애가 주는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주충 받필 가지고 가면 자 몇 번이니? 331번 문제 볼게요. 세조건 PQR이 P는 절대값 X가 1이다. Q는 X의 제곱이 1이다. R은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조건 P의 진집합 라지 P를 집합을 나타내는 원소가 뭐 있니? P의 진집합 뭐? 1 마일 마이너스 1, 1. 자 Q의 진집합 뭐? 마일 마이너스 1이랑 1. 그 다음에 R의 진집합 뭐? 1 마일 마 2. 그러면 P하고 Q하고 무슨 관계? 같은 집합이고 Q는 얘네들은 R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맞지? 자 그럼 이제 가보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럼 봐봐. R은 P이기 위한이야. 그러면 자 R이 더 큰 집합이야? P가 더 큰 집합이야? 그러면 P면 R에다가 참이야? R이면 P에다가 참이야? P이면 R에다가 참이야. 그럼 R이 지금 받았어? 줬어? 받았어. 받으면 뭐라고? 필요 조건. 그래서 필요 조건 뭐라고? 세상 간단하지? 자 그럼 또 봐봐.
Q하고 R하고 누가 더 큰 집합? R이 더 큰 집합. 그럼 어떤 명제가 참이야? Q이면 R이다야, R이면 Q다야. Q이면 R이다야. 근데 여기에 주어가 지금 Q잖아. 그럼 Q가 줬어, 받았어? 줬어요. 줬어. 그러면 얘는 충분히야, 필요해요? 충분. 이렇게 찾으면 안에 깔고 그냥 무조건 답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주충과필 그 네 글자만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이 표적권과 충분조건 사실 쉬워. 오케이? 자, 334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있지만 뭘 안 되는 거. 그럼 잘 봐봐. 자, P는 Q2 위에서 뭐 얻는데? 충분 조건은 된대. 근데 뭐는 안 된대? 필요가 안 된대. 그러면 충분 조건이 된다는 얘기는 P가 준다는 얘기가 받는다는 얘기야. 준다는 얘기는 P이면 Q이다는 참이 될 건데 필요 조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 Q이면 P다는 거짓이 되는 이런 관계를 찾아라 이런 뜻인 거야.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볼게. 자, 얘가 참된대. 그러면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 집합은 되는데 Q는 P의 부분 집합이 되지 않는 경우를 찾아라 이런 뜻인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1번. 1번에서 지금 P가 1보다 크다야. 이게 P고 그 다음에 Q는 2보다 크다야. 자, P가 큰 집합이야? Q가 큰 집합이야? P가 큰 집합이야. 근데 누가 큰 집합이어야 돼? 그러니까 1번은 볼 것도 없이 알게 됩니다. 맞지? 자, 그 다음 2번 볼게. 2번은 지금 보니까 2보다 작은 게 P야. 근데 Q는 지금 어떻게 돼? 얘 풀면 얘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2까지 이만큼이 Q야. 근데 누가 더 큰 집합이어야 돼 지금? 그럼 얘는 돼 안 돼? 세상 간단하지. 얼마나 쉬워. 자, 그러면 3번 보자. 3번은 P는 뭐야? X랑 Y랑 같다 또는 X랑 마이너스 Y랑 같다. 그 다음에 Q는 X랑 Y랑 같다야. 그럼 잘 봐라. 또는이면 뭐가 생각나? 합집합 되는 거나. 그러면 얘 또는 얘야. 그러면 얘하고 얘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 거지. 그럼 P하고 Q 중에 누가 더 큰 집합? P가 더 큰 집합. 근데 Q가 P의 부분 집합이 안 된대. 아니 잠깐만. Q가 더 큰 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안 되겠네. 맞지? 지금 Q가 더 큰 집합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4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크다고 돼 있고 X가 1보다 크다, Y가 1보다 크다고 돼 있어. 그러면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사실은 얘는 4번에서는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뭐니? 어느 중심이 어디? 0,0 반지름이 얼마? 1. 그런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건데 얘가 더 크다라고 돼 있지. 그럼 이 바깥쪽으로 원 바깥쪽. 이 빗금친 부분이 지금 P야. 오케이? 근데 잘 봐봐. Q는 보니까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래.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생긴 요 직선이 X는 1인 거니까 얘보다 큰 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얘가 Y이기 때문에 얘보다 위쪽이야. 그러면 얘보다 오른쪽에서 얘보다 위쪽인 거니까 여기만 포함된다. 여기가 Q야. 그럼 P가 커, Q가 커?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P가 더 크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Q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4번은 안 되겠다 이것인 거야. 자, 근데 5번은 각 A랑 각 B가 똑같고 Q는 삼각형 ABC가 이등분 삼각형이래. 그럼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각
각 A는 각 B 또는 각 A는 각 C 또는 각 B는 각 C 라고 쓸 수 있지. 어떤 게 똑같은 이동사표라는 조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P가 커, Q가 커. Q가 커. 답이 그래서 5번이더라. 이런 식으로 찾겠다는 뜻입니다. 됐니? 오케이? 자, 계속 이제 필요 조건 충분조건 계속 나오는 거야 이제. 자, 다음 중 A는 0, B는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A는 0 또는 B는 0이 아니면 A는 0 그리고 B는 0이야. 여기서는 뭐야? 둘 다 0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고가 들어가. 그러니까 A랑 B랑 둘 다 0이어만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0인 걸 빼고.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얘는 예를 들어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 이런 걸 찾아내는 거야. 얘는 A, B는 0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A는 0 또는 B는 0.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둘 다 0인 걸 찾아라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근데 보니까 A하고 B가 실수한 조건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기억해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래. 그러면 A가 0, B는 0. 맞아? 맞지. 근데 이 조건이 사라지면 이거 기억 안 된다. A다 1, B다 I 놈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 D는 밑으로 갈게. D는 A랑 B랑 절대값 쳤을 때 0이래. 맞아? 네. 맞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0이래. 맞아? 네. 맞고. 자, D로 갈게.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래. 맞아? 틀려요. 자, 이게 A랑 0, B가 둘 다 연결되면 A, B가 유리수일 때 0이 되는 거야. 봐봐, 여기 A에다가 2 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그럼 이거 좌변 0 돼? 그지? 근데 A하고 B가 0이 안 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리을은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되지. 그러면 B은 돼, 안 돼? 돼요. 이건 봐봐,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 쓸 수 있지. 근데 얘를 이렇게 할 때 0 되는데 그러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0이면 얘가 0 그리고 얘가 0인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 A랑 B랑 같은 건데 두 번째가 B가 0이 돼. 그럼 A 얼마야? 0. 그래서 이 비읍도 된다더라 해서 A랑 B가 둘 다 0이어야 되는 건 총 4가지가 나온다더라. 이렇게 풀겠다는 뜻이야. 되게 말장난 같아 보이긴 하지만 자, 347번으로 가볼게. 전체 집합 U의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하고 라지 Q라고 하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자, 충분 조건이야. 주어 받아. 누가? 주어가 누군데? P. P가 Q한테 줄 거래. 그럼 이게 참이야. 그럼 진리집합 사이 관계는 누가 더 큰 집합? Q구나. P가 Q의 부분 집합.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말로 바꾸면 Q의 여집합이 P예요. P 여집합의 부분 집합. 그럼 얘를 명제로 바꾸면 not Q이면 not P이다. 얘네들이랑 똑같은 뜻을 찾으시면 돼. 자, 기억 돼, 안 돼? 돼요. 되고 니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고 디귿 돼, 안 돼? 돼요. 디귿 돼? 네. 자,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P 차집합 Q가 동집합이다 이 뜻인 거잖아. P가 더 작은 집합인 거가 디귿 되고 리을 돼, 안 돼? 안 돼요. 자, 항상 어떻게 하라고? 작은 녀석의 여집합이랑 큰 녀석이랑 합집합하면 그게 전체 집합 유더라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리을은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355번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집합 PQ의 벤 다이어그램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여기서 봐봐. P는 누구의 부분 집합이니? 전체 말고 Q예요. Q여죠. 그러면 얘를 명제로 바꾸면 어떤 명제가 참이야? Q는 아니, 명제로 바꾸면 뭐이면 뭐이다가 참이야. P면 P이면 P. 나 Q이다가 참이야. 그럼 볼래? 여기서 Q는 또 누구의 부분 집합이야? P예요. P 여집합의 부분 집합인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떤 명제가 참이야? Q이면 나 P다.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대우 문제인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봐. 봐라. P는 나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자, 봐봐. P는 나 Q이기 위한 여기서 지금 주어가 누구야? P는 나 Q이기 위한. 자, P가 주어잖아. P가 지금 줬어, 받았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P가 줬고 에이. 주면 뭐라고? 그러면 not Q는 P이기 위한이라고 했어. 그럼 not Q가 주어야 지금. not Q는 줬어, 받았어. 아 받았어. 받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밑에 걸로 갈까? 얘를 봐봐. 자, Q는 not P이기 위한이라고 했어. Q가 지금 보니까 줬어, 받았어. 줬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주면 뭐라고? 그러면 not P는 Q이기 위한. 자, not P는 지금 줬어, 받았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다음 주 옳은 것 했을 때 요 네 개 중에 하나가 복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그게 답이라는 얘기인 거죠. 니네가 수학 공부할 때 이렇게 찾는 거야. 문제 푸는 거에 답이 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찾을 수 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찾아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 그 보기 중에 이 네 개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게 한 개 있을 때 그 다른 게 한 개가 답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관심 없어. 이것만 찾을 줄 알면. 근데 니네는 답에다가 너무 신경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바뀌면 어떻게 풀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유형 23번도 볼까? 자, 봐라. P는 X는 1이고 Q는 일단 뭐 이따위로 생겼어. 근데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자, 그럼 충분 조건 나오면 줘, 받아. 누가? 주가 누군데? P. 자, 그럼 P이면 Q이다가 될 거란 얘기지. 자, 그러면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 누가 더 작은 집합? P. P가 Q의 부분 집합. 근데 P의 원소가 뭐야 지금? 1이잖아. 그럼 Q에도 뭐가 꼭 가질 것이다? 1. 1을 꼭 가질 것이다. 그럼 이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일 것이다? 1. 1일 것이다. 그럼 1 집어넣고 K 갖고 있는 거야. 그럼 K가 아마도 2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자, 이제 좀 전에는 방정식까지 했다면 이번엔 부등식까지 가는 거예요. 부등식은 무조건 수직선 그려. 가장 간단해. 자, P가 졌다고 생겼고 Q가 졌다고 생겼어. 근데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 자, 그럼 누가 주어야? P. P. 충분 조건 나왔으니까 줘, 받아. 좋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줘? P가 P가 Q한테 줄 거래. 그러면 누가 더 큰 집합? Q지가. Q가 더 큰 집합. P가. 근데 여기는 얘를 푸니까 얘는 x-4,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대. 그럼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얘가 지금 P예요. 근데 Q는 무언가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Q, A가 어디 있으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어딘가에서 이렇게 가면 Q가 무조건 더 큰 집합이지. 맞지? 그럼 여기 있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돼요. 현재까지 여기까지야. 그런데 A가 이렇게 왔어. 그럼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아, 그거 붙었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 거지. 됐나? 오케이. 자, 380번 봅시다.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P, Q는 모두 R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러면 여기서 명령 만들어. P이면 R이다, Q이면 R이다가 둘 다 참이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 S는 R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어떤 명제가 참이야? R이면 S이다가 참이 되겠지. 자, 그 다음 Q는 SE가 필요 조건이야. 그럼 어떤 명제가 참이야? S이면 Q이다.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 Q이면 R이다, R이면 SE다, S이면 Q이다 이렇게 되지. 그럼 잡아. Q가 R의 부분집합, R은 S의 부분집합, S는 다시 Q의 부분집합. 여기서 뜻하는 바가 뭐예요? Q하고 R하고 S는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P만 작은 집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Q하고 R하고 무슨 관계?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R하고 S하고 Q하고 S하고. 그럼 이 중에서 답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R은 S 이기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맞아? 맞아요. 자, S는 P 이기면 필요 조건이다. 맞아? 자, 봐봐. 필요 조건이면 주어 받아. 필요 조건이면 주어 받아. 누가? 주어가 누군데?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P가 S한테 주는 거지. 그럼 얘는 질입합 사이 관계로 가면 누가 더 큰 집합? S가 P보다 큰 집합. 맞아? 이해도 차이네.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럼 디귿으로 가볼게. 자, P는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충분 조건 나오면 주어 받아. 주어. 누가? 주어가 누군데? 그럼 P가 Q한테 줄 거래. 그럼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되는 거잖아. 돼? 힘들 쳐.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 해석만 잘 해놓으면 얘를 찾는 건 되게 쉽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보통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읽고 나서 그냥 바로 얘부터 읽어. 그런 다음에 얘한테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려고 그래. 그럼 머리 아파져.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대로 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가면 다 가겠지만 가다가 어디 새길로 빠졌어.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건에 나오면 얘를 가지고 먼저 해석해놓고 그런 다음에 찾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가봅시다. 추론하기. 말 그대로 추론이야. 추론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는 걸 찾아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얘는 말장난 같지 않아. 봐봐. 수지, 송이, 민주는 각각 서울, 부산, 광주 중에서 서로 다른 도시에 살고 있다. 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근데 밑에 보니까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한다고 했을 때 서울, 부산,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차례로 나타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찾아야 돼. 한 사람이 진짜고 나머지 두 명은 가짜야.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수지가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럼 나머지 송이하고 민주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볼게. 수지는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 얘가 참이래. 그럼 서울에 누구 살아줘? 수지. 서울에 지금 수지가 살 거야. 근데 부산하고 광주가 있어.
자, 근데 송이가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가 뭐여야 돼요? 서울에서 살고 있고. 자, 다시 지금 누구만 참을 얘기한 거예요? 수지. 수지. 그럼 송이는 지금 참이야 거짓이야? 거지. 근데 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가 거짓이야. 그럼 얘는 어디 살고 있어야 돼 지금? 서울에서. 근데 서울에 지금 수지가 있는데 송이가 아니 뭐야? 송이도 살아야 되는 거잖아.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필요해. 그럼 두 번째 이제 자 송이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광주 이렇게 났어. 자 수지가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 저 말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러면 수지는 일단 서울 말고 부산이나 광주 살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 송이 얘도 참이야 지금. 그럼 얘도 서울 말고 부산이나 광주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런데 민준이가 나는 광주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 그럼 얘는 지금 거짓인 거잖아. 그럼 얘는 광주에 지금 민준이가 살아야 돼. 맞지? 그런데 수지 서울에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송이 서울에 살아 안 살아? 그럼 여기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됐건 어디 들어가든 얘하고 겹치지. 그럼 얘도 틀렸고. 그럼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민준이만 참을 얘기했어. 그런 다음에 다시 서울과 뭐 부산과 광주가 있다. 자 다시 수지로 가자.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 쟤 지금 참이야 거짓이야? 그럼 얘는 서울 아닌 다른 데 살아야 되지. 그 다음 송이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럼 쟤는 지금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근데 쟤 어디 살아야 돼? 서울에 지금 송이가 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광주에 살고 있지 않다. 얘 지금 참이잖아. 그럼 이제 서울에 이미 누구 있으니까 민준이 어디 살아야 돼? 부산에 민준이가 살고 있을 거고. 그러면 광주에 수지가 살고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라. 하나 체크하는 얘가 추론이라는 문제예요. 오케이? 얘는 귀찮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뭔가 대단히 수학적으로 막 뭔가 복잡하게 이런 게 안 나오잖아. 그럼 말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겠더라. 이런 뜻인 거지. 오케이? 자, 지금 다시 한번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들 싹 풀어보는 게 숙제니까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푸세요.